힘겹게 자격증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유벽희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네, 저는 주택관리사 12회고요. 현재 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알면서 또는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길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하면 노하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정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인생 2막의 정말 최고의 자격증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연세가 있는 분들, 적어도 40대, 50대 혹은 60대 이렇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젊을 때 머리가 착착 잘 돌아갈 때, 쌈박에 돌아갈 때 같으면 또 다르겠는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머리도 좀 그렇게 젊을 때처럼 그렇게 쌈박하게 돌아가지 않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주택관리사 공부를 갖다가 나이 먹어서 하기 위해서 이때 쏟던 노력을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렇죠. 박사학위 땄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치르고 나서부터 바로 가채점을 하잖아요. 가채점을 하고 나서 붙은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미 그 준비를 갖다 상당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취업 준비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는 감정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가 뭔지 관리사무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을 갖다가 준비 그 구직 활동을 하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아마 그 외로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립감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말 그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앞에 뭔가 커다란 벽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과연 이 벽을 갖다가 넘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하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면서 구직 활동을 준비하는 분은 앞으로는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주변으로부터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때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서글픈 거죠. 예. 그 혹시라도 동기 중에서 이렇게 뭐 인맥 자랑하고 하는 사람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또 그 관리사무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혹시 면접이라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때 정말 좌절시키는 공포의 질문이 있죠.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인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 아파트에 근무해 본 적이 있느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느냐, 이 경력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무인맥, 인맥도 없고 무경력, 경력도 없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간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떤 큰 벽을 느끼고 이때 그 좀 부정적인 생각이 큰 분들은 벌써 이때부터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거죠. 그 이때 아예 포기를 하는 분들도 정말 드물게는 계세요. 정말 그 비관적으로 세상을 갖다 보는 분들이죠. 반면에 이제 그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또 이런 상황을 맞아서도 어떻게 돼요? 비교적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갈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시험을 갖다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돌아보고 구직 활동을 해보니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때부터가 이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격증 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힘을 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택관리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회계 공부를 하잖아요. 회계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격리주임이다 이렇게 호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 개론도 공부하셨죠.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갖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 시설물들을 갖다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갖다 보통 우리가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설 기사, 뭐 기전 기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다가 직급을 갖다 뭐 주임으로 붙여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리사무소장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관리사무소장은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격리나 기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요 사이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게 되는데요. 중간 관리자를 갖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 과장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소장 이외에도 과장과 격리, 기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교적 규모가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물론 딱 1000세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800세대가 될 수 있고 900세대 또는 뭐 1100세대, 1200세대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1000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아마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에서는 이때 이제 격리 업무를 갖다 혼자 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업무를 갖다 처리하는 격리 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업무를 좀 분담을 해가지고 행정 업무를 갖다 해주는 이런 직원들을 갖다가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직원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서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관리사무소를 갖다 구성하는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기사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또 인원수를 갖다 달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나 또 3000세대 이렇게 확 커지게 되면은요.
과장도 또 보게 되면 이걸 파트를 분할을 해요. 뭐 시설 파트, 뭐 관리 파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인원들을 갖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하는 일들은 이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바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남자 직원이라고 하면 기사라든가 과장으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일을 익히고 경력을 갖다가 쌓고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 여소장님, 그러니까 여자 예비소장님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격리라든가 서무 또는 여소장님의 경우도 과장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사무장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를 갖다가 업무를 총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관리사무소 분위기라든지 업무라든가 충분히 익혀서 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관리사무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사 또는 격리서부터 또는 과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무를 갖다 충분히 경험을 하면서 소장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척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이미 사회에서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어때요? 관리사무소장으로 좀 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또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물론 뭐 어떤 경우든 다 해당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다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관리사무장으로 바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무인매, 무경력, 그리고 직접 관리사무소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먼저 관리사무장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들이 있는지,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갖다 작성할 때 관리사무소장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요건 또 어떻게 제출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관리사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꿔서 얘기하면 비장의 무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취업은 고사하고 면접을 볼 기회도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잡은 면접의 기회를 갖다 너무 허망하게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우리가 공채라고 하죠. 공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공채 과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택관리사 이외에 난 뭔가 다른 자격증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또는 교육은 어떤 걸 받는 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뭐 공채를 하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도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할 때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갖다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해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기소개를 PT를 만들었던 거를 갖다가 직접 PPT죠. 직접 보여드리고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루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